베트남은 오랜 기간 코로나19 정전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이 16명의 확진자를 기록할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달려야 닿는 빈북에서만 집단 감염이 보고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노이도 코로나19 방어막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는 하노이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현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지인은 이제 베트남도 곧 한국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며 극도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존재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26세 여성입니다. 17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여성은 하노이의 부촌이라 볼 수 있는 서호 근처 집에서 삽니다. 지난 2월 15일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떠났고 이후 약 보름간 유럽 곳곳을 쏘다녔습니다. 18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습니다. 이후 파리, 런던 등을 경유하다 3월 2일 새벽에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석으로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이후 그는 베트남 유명 병원 중 하나인 홍옥병원과 인근 대규모 아파트인 타임시티 단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17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택에서 아버지와 친척들, 가사도우미 5명, 운전기사 1명 등과 접촉을 했는데 이들 접촉자들은 이후를 며칠 동안 하노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홍옥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2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려는 상당히 현실로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의 친척이 베트남 19번째 확진자로 그의 운전기사가 20번째 확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번째 확진자는 1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외에 같은 비행기를 탄 외국인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베트남 정부는 그의 자택인 쭈빠이 거리 일부에 펜스를 치고 아예 이동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건 일정 부분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일단 17번째 확진자가 베트남 항공을 타고 하노이에 들어올 때 탑승자만 베트남인 48명을 포함해 217명에 달합니다. 승객들은 하노이 입국 후 호치민시를 포함해 베트남의 여러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이미 곳곳으로 이동한 상황. 이들은 베트남 북부 광린 성과 라오카이성, 베트남 중부 다낭시, 후에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베트남 전역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태는 인근 국가로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5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 입국 거부에 나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현재 가장 친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을 상대로도 최근 들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건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의 의료 체계를 돌아볼 때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다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공장이 이전하는 첫 번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조기에 잡으면 상당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작전은 상당 기간 성공해 한때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잇따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베트남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세워진 한국 공장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삼성은 최근 구미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자
물량 상당수를 베트남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확진자 숫자가 속속 늘어나게 되면 하노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베트남 방닌 공장에서 조만간 확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삼성 스마트폰 물량의 약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갑자기 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뾰족히 대처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생산 설비 상당수가 자동화되어 있지만 아직 검수 등 몇몇 공장은 사람의 손을 거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지속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양국 간 끊어진 인적 교류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시로 대규모 엔지니어들이 베트남에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도 다수의 직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는 본사에서 출장 오는 엔지니어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 항공길이 막히면서 한국 전문가가 베트남으로 출장길을 떠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가 있는 출장자는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하게 하는 방안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베트남 정부와 논의 중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별미인 반미를 둘러싼 오해 등으로 양국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방역망이 뚫려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국도 피해를 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기업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 역시 베트남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으로 베트남 거리의 박항서 감독 얼굴과 태극기가 동시에 나부낀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베트남은 조만간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양국가 사이, 서로가 서로를 좀 너그러운 시각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도시 봉쇄 직전인데 한국 갈 수도 없다. 30일 현재 31일 하노이에서 인천 편도 항공권은 최저가 7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항도 아닙니다. 대만 타이베이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스톱오버 시간이 23시간 55분으로 하루에 육박합니다.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 교민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타이베이 경유 때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비슷한 일정의 티켓이 110만원, 15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항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이 이미 베트남에 마련돼 있는 교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갔다가 한참 동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 한국 베트남 관계. 보통의 이웃이 아니다. 베트남은 보통의 이웃이 아니다. 한국과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다.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유교적 전통도 남아있어서 서로 이해하기 쉽다. 뜨거운 사막의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극한의 시베리아에서도 일할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의 한국인과 베트남인 뿐이라고 한다. 9,500만 베트남 인구의 대부분은 매우 젊고 부지런하고 머리와 손재주가 우수하고 한국처럼 문명이 없다. 이른 새벽이면 남녀노소가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모습도 다른 개도국들과 다른 점이다. 스스로 돕는 자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정말 야무진 꿈을 가졌다. 전쟁에서 벗어나서 아직도 빈곤의 냄새가 가득하던 시기에 그들이 만든 경제 건설의 구상 중에는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 건설의 원대한 포부도 포함시켰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중공업 건설 구상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남달랐고 그들이 따르려는 모델은 바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 공업화 과정이었다.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해 형제와 같은 진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 2009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양국은 소나무와 잣나무의 상생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개발 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 현재 6%대의 성장을 계속하는 베트남이 경제 발전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한국-베트남 모델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참고서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의 무리한 독주가 일어난다면 두 나라는 역동성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돕고 배워야 할 형제 국가다. 서로의 자긍심을 존중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위기 속 한국 베트남 우정, 서로 윈윈 교민들은 협조, 베트남은 배려. 16일 오전 호치민에서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베트남 남부 속장 격리시설. 2일부터 이곳에 수용된 30명의 한국민이 베트남 공안들과 웃으며 정답게 악수를 나누는 중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던 반감 기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격리자와 시설 관리자들은 2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급된 한인회의 생필품, 음식 등을 나누어 쓰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 한국 교민들은 일방 격리에 따른 당황과 분노의 감정을 말끔히 털어내고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각자 생활 터전으로 향했다. 남은 한국인 격리자 8명 역시 이튿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설을 떠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민 입국 금지 및 격리 조치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에선 베트남의 강력한 입국 억제 조치를 두고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현지에선 조금씩 양국의 우호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